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21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경선도 최종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아서 후보들은 승부처인 충청을 찾아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내일 국민의힘도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는데 과반을 얻어 바로 대선으로 직행하는 후보가 나올지 아니면 결승을 치를 2명의 후보가 남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아산 현충사를 찾았습니다. 충무공 영장에 참배를 마친 한 후보는 세종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현재 진행형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종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만드는 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세종에서 많이 상당한 양을 근무할 것이라는 말씀은 당연한 것이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문제이고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개헌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개헌에서 여러 가지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충청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투표와 행정수도법 개헌으로 세종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 대전을 연계할 GTX를 신설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 교통혁명을 이끌겠습니다. 세종과 서울을 GTX로 연결해서 수도권 집중 분산시키고 충청권과 수도권의 연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충청의 민심을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지역 공약 경쟁에 불을 붙이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제2차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허은하 전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기득권만 생각한 염치 없는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허 전 대표는 오늘 세종시청을 찾아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국가 거점 도시로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순환 도시철도 건설과 충청권 1시간 생활권 구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세종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가인공지능센터 광주 설립 공약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현재 과학기술부 공모가 진행 중인 사업을 특정 지역 공약으로 내건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비수도권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도 유치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충북 음성이 고향으로 유일한 충청권 출신이었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6.87%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며 끝까지 완주하면서 차기 주자로 입지를 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취임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빠른 이전을 약속하고 개헌도 당선 후 바로 돌입하겠다며 과감한 혁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김 지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뒤 원내에서 세력을 형성하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주자들마다 세종의 국회나 대통령실 혹은 행정수도를 약속하면서 다시 세종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종의 한 아파트 자녀 물량 청약에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려 최고 3만 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다시피 선거 때마다 세종을 지렛대로 표를 얻으려는 심산으로 들먹였다가 또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집값은 늘 출렁였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준공된 세종 6생활권의 한 아파트. 당첨자 해약 등으로 발생한 이 아파트 잔여 물량 4채에 대해 지난 24일 무순위 청약이 실시되자 전국에서 10만 8,057명이 신청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33,725대 1. 지원자 폭주에 LH 청약 사이트 접속 지연까지 발생했습니다. 폭발적인 청약 인기는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에 있지만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 천도론이 오르내리며 세종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야권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세종 아파트의 실거래도 활발해지며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과 대비해도 2배 이상 늘어나 세종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줄곧 하락했던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70주 만에 상승 전환된 데 이어 지난주엔 0.23% 상승해 4년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실제 최근 세종에선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들도 하나둘 나오는 상태입니다. 올해 1월이라든지 작년 12월 기준이라면 그때 기준에서 한 20에서 30%는 올라간 거죠. 하지만 지난 2020년에도 정치권에서 꺼낸 행정수도 이전론으로 세종 지역 집값이 연간 40% 넘게 급등했다. 정책 무산으로 급락했던 롤러코스터 경험이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건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움직이겠다라고 한 것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이 좀 잘 되지 못했거든요. 선거철마다 출렁이는 세종 집값, 또다시 외지인 거래 비율도 늘어나며 실소유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초등학생들을 쫓아가 넘어뜨린 40대 초등학교 교사를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예산군 삽교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한 뒤 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100m가량 차를 몰고 쫓아가 자전거에서 끌어내리다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천군 해역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을 발견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2일 늦은 것으로 해수온도 상승이 지연된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비브리오 폐혈증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만큼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강원FC를 꺾고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는데요. 이번에도 해결사는 주민규였습니다. 11경기에서 8골을 뽑아내는 무시무시한 골 경쟁력을 앞세워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한 주민규의 맹활약 속에 대전의 첫 K리그1 우승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대0으로 팽팽한 후반전 코너킥 상황. 해결사 주민규의 헤딩슛이 골망을 흔듭니다. K리그 최소 실점을 유지하며 철벽 수비로 불리던 강원의 방패가 주민규의 헤더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강원을 1대0으로 꺾으며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 그 중심에는 K리그1 최다 득점을 하며 통산 105골을 기록한 골잡이 주민규가 있습니다. 11경기에 8골을 넣은 건데 득점왕을 한 2021년과 2023년보다 더 빠르게 8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K리그1 세 번째 득점왕 기록에 가까워진 주민규는 득점 경쟁보다는 이기는 경기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많은 골을 넣고 이기면 좋겠지만 3골을 넣는 것보다 한 경기 한 골씩 넣어서 이기는 경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오늘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전의 선두 경쟁의 승부처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달에만 무려 7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에 전북과 울산 등 강팀들과의 연속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달에 경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가 첫 번째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지금과 같은 공수 밸런스를 유지한다면 우승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전은 시즌 현재까지 가장 공수 밸런스와 안정성이 좋은 팀입니다. 다만 병역 이행을 해야 되는 선수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목만 잘 보완이 가능하다면 저는 우승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대전의 다음 상대는 6위를 달리고 있는 안양FC로 오는 5월 3일 오후 4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당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충남대학교에서도 일부 졸업생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대는 지난달 4일 학사 지원 시스템 개선 작업 중 졸업생 4천여 명의 학번과 이름, 성별, 연락처 등이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접근 권한이 열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대 측은 사태 발생 49일여가 지난 22일 시스템을 차단했고 개인정보 2차 유출 정황은 없었다며 이를 조회한 재학생 196명에게 보안 확약서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길에서 쓰러진 90대 어르신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63살 손창영 씨는 지난 23일 오전 유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90대 어르신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쓰러졌던 어르신은 현재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며 손 씨는 심폐소생술 교육센터에서 받은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충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2배에 달할 만큼 치명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운전자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졸음운전 방지 장치 등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나 싶더니 그대로 직진하며 표지판을 들이받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추정사고로 운전자는 모두 숨졌습니다. 도로 위 살인마 졸음운전 사고는 4월에 갑자기 20% 넘게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계절의 변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4월은 일교차가 크고 계절이 바뀌면서 생체 리듬이 깨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나른한 날씨가 운전자에게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창문을 닫은 채 운전해 차 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금 운전을 한 3시간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 빠른 속력에서 발생하는 졸음운전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2,00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선 충분한 휴식과 차량 내부 환기 등 운전자 노력이 필수지만 졸음운전 방지 장치인 DMS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MS는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 깜빡이는 속도 등을 분석해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일부 직장인 통근버스에 졸음운전 시 경고음이 울리는 DMS 장치를 넉 달 동안 설치한 결과 1000km당 졸음운전 횟수는 0.015회로 99% 감소했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DM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의무화, 그리고 설치 의무화 이전에 실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든지.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화물차 차량의 DMS 설치가 의무화됐고 내년에는 모든 차량에 확대될 예정이지만 제도적 논의가 없는 한국은 아직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자율주행 차량 등 일부에만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TJB 시청자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보도와 편성 등 부문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6.3 조기 대선과 관련해 균형감 있는 보도와 지역 이슈에 관련해 차별화된 지역 방송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21대 대선과 관련해 차별화된 뉴스 보도와 더불어 생애 첫 대선 투표를 하는 청년 등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기획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도 선거 바람을 타고 바닥을 치던 세종시 집값이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큰 기업 하나 없고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아 상가 공실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아파트 가격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인데 정치인들의 말이 호재가 되는 기이한 현상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덕이 대선이 끝나면 다시 악몽이 돼서 이전보다 더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매우 심란한 마음입니다. 이제 곧 각 당이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대선에 나설 텐데 대통령의 약속은 천금보다 귀하다고 믿는 충청권 민심을 생각해서라도 실천을 전제로 한 공약이 되길 기대하며 저희 취재비도 이를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